부분별 원가 계산하는 것, 얘는 제조 간접비를 지금 배분하는 방법 중에 한 개,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제공품 T 계정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에 제조 간접비가 있죠. 이 제조 간접비에 우리가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 부문이라는 건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물건 만드는데 보이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르는 절단 부문이라든지 혹은 용접 부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만드는데 제조에 보이는 거고, 물건 만드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고치는 것들, 수선 부문 혹은 전기 공급해주는 전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건 만드는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100만 원씩 들어갔다고 볼게요. 얘도 100만 원씩 전부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럼 총 제조 간접비는 400이라는 건 알겠죠? 전체가 400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물건 만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퍼져 있었을 때 이 100만 원을 그 물건 여러 가지에 다 집어넣고 얘도 또 다 분배시키고 얘도 분배시키고 얘도 분배시키려면 얘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 부분은 뭘 만들었는지에 대한 게 제 눈에 보여요. 왜냐면 뭘 용접하고 있는지 보일 거고 뭘 자르고 있는지 보일 거고 다 보일 건데, 이 보조 부분은 그 한 개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단기가 고장 나도 얘를 수선 고칠 거고, 용접기가 고장 나도 고칠 거고, 전력기가 고장 나도 고칠 거라는 거예요. 또 전기도 절단기에도 전기가 들어갈 거고, 용접 부분에도 전기가 들어갈 거고, 수선기에도 전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보조 부분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쓰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걸 제조 부분으로 전부 다 배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분별 원가 계산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00만 원 들어간 건 똑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제조 부분에 200만 원, 보조 부분에 200만 원인데 이걸 전부 다 제조 부분에서 400만 원 나오도록 얘를 전부 다 이쪽으로 배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 배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과관계를 따르는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건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배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조 부분은 우리 시험에 수선 부분, 전력 부분이 많이 나와서 쓴 거지, 우리 보조 부분으로 나오는 것들은 공장 그 구내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럼 구내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얘네들 배부한다면 절단 부분에 있는 직원들 수, 종업원 수하고 용접 부분에 있는 종업원 수로 밥 먹은 양이니까 사람 수로 n분의 1 해버리면 비율로 나눠버리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발생한 게 직원 수에 비례할 거니까. 혹은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월세는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 면적을 가지고 나누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따지는 걸 우리 인과관계에 따라서 따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인과관계에 따라서 따지는 게 가장 적합한 건데, 우리가 이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기준을 잡는 걸 첫 번째가 인과관계가 가장 적합한데, 이 인과관계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 수혜 기준을 따질 거예요. 어느 부문에서 가장 많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지를 따져가지고 그곳에 그 혜택 본 금액만큼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는 경우에 부담 능력 기준으로 따질 거예요. 부담 능력 기준이라는 건 어느 쪽에서 이윤이 제일 많이 나서 이쪽에 부담시켜도 여기에는 별로 부담이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이 원가들을 보내버리는 방식이에요. 자,
점점 가서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칙대로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공정성과 공평성의 기준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죠. 근데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얘는 그냥 인과관계도 뭐든 안 따지고 그냥 나누기 n분의 1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인데 위에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할 수 없을 때에 아래 방법으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1, 2, 3, 4라 썼는데 1번이 적절하지 않을 때 2번 쓰고 2번이 적절하지 않을 때 3번 쓰고 3번이 적절하지 않을 때 4번 쓰고 그거마저 적절하지 않을 때 부문별 원가 계산 방법을 쓰게 될 거예요. 여기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을 때에. 자, 그럼 지금 이걸 배부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조 부분에서 얘한테 넘기는 건데 지금 서로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남아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수선 부분 100만 원이 절단 부분이 사용한 거 봤더니 수선 부분 거를 60만 원을 썼고 그리고 용접 부분은 40만 원을 썼다 볼게요. 합리적인 배부 방법으로 얘네들한테 배부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전력 부분도 100만 원 있었는데 절단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얘도 70만 원을 썼고 그리고 용접 부분이 3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얘네들 거는 전부 다 얘네들이 썼다고 분배를 시켜버리고 그럼 절단 부분이 쓴 거는 전체 이제 230만 원치가 절단 부분에서 발생한 거고 용접 부분은 170만 원이 발생한 거다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별 원가 계산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분별 원가 계산을 하고 나도 총 제조 간접비가 400만 원인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누가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조 부분을 압축시켜야지 어느 제품이 몇 개가 지나갔는지 나누면 최소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나누기 n분의 1 하면 한 개 들어간 공정별의 금액이 가능하겠죠. 우리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하고 할 때도 이렇게 줄여줘야지 얘가 용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작업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게 방금 얘네 둘만 썼으면 진짜 쓴 비율대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죠? 정말 얘 둘만 썼으면 사용한 비율대로 나누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쓴 게 문제죠. 지금 얘도 전기도 수전기가 쓴 게 문제예요. 그럼 이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걸 용역 수수 관계라 그래요. 보조 부분의 이 용역 수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이 보조 부분들끼리.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조 부분이 주고받는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 만나면 관련 없는데 공장에서 구내식당이 중요하대, 월세가 중요하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물건 만드는 공장에서. 그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보조 부분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우리는 컴퓨터로 원가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럼 가장 정확한 상호배우법을 써요. 그래서 제조업과에서 원가 해결을 하시게 되면 상호배우법을 생각해야지 인풋값을 넣을 수 있어요. 왜 넣으면 계산해 줄 건데 인풋값 넣는 건 우리가 넣어 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호배우법이 원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할 때 쓰는 건데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조금 잘못된 공정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전산 쓰는 쪽에서는 당연히 상호배우법을 써요. 자, 그럼 이거 문제 가지고 그럼 지금 이 네 개가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들 가지고 좀 계산을 하면서 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쉬워서
기본 예제 없나? 자, 우리 670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670페이지 아니다. 제가 그냥 가상의 문제 가지고 봅시다. 아이고.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겠다. 죄송해요. 숫자가 너무 제가 산수하기에 쉬운 숫자로 좀 바꿀게요. 막 쓰다 보니까 제가 산수 못할 것 같아. 혹시 그죠? 자, 우리 이거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좀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 있죠? 자기한테서 발생한 거, 이 값들을 전부 다 제조 부문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조 부문으로. 그럼 제조 부문으로 보낼 건데 얘네들한테 어떤 비율로 줄 거냐 해서 수선비가 20만 원이 발생했는데 사용을 30회, 30회, 20회, 40회를 썼다고 볼게요. 얘도 전력비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뭐 300kW, 200kW, 500kW, 200kW 이렇게 나왔다고 봤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숫자가 다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자기가 쓴 거 있죠. 자기가 수능번 고쳤죠. 자기 거는 지우는 거예요. 시험 때 자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자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를 지워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수선비 가지고 보면 자기 거 지우면 얘는 30%, 얘 30%, 얘는 40%를 썼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30%, 20%, 얘는 50%를 썼다라고 보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둘이의 용역 수수 관계를 봤을 때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그때 직접 배부법을 쓰게 되는데, 직접 배부법은 장점은 빠르고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정확도가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이서 서로 수선 부분이 전기 500 쓴 거하고
전력 부분이 40번 고친 게 지금 앞쪽에 비해서 큰데도 얘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직접배우법은 얘 신경 안 쓰고 자기 발생한 걸 얘 둘이의 비율대로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 둘이 쓴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수선 부분이 총 20만 원 나왔는데 얘 둘이 똑같이 썼죠. 그러면 얘는 10만 원이다. 얘도 10만 원이다. 이렇게 그냥 둘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또 10만 원인데 지금 전력 부분은 3대 2로만 써버렸죠. 얘 빼버리니까. 그럼 얘 둘 비율대로 하면 얘는 6만 원이다. 얘는 4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방식이 직접배우법이에요. 그래서 직접배우법은 뭐 글로 나올 때도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 둘이로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제조 부분의 사용 비율대로만 안분해버리는 방식이 직접배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장점은 빠르고 쉽고 그리고 비용이 작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발생해요. 이게 우리 직접배우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단계배부법은 얘는 자 우리 상호배부법도 있는데, 자 우리가 용역수수 관계를 가지고 봤을 때 직접배우법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고, 상호배우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고, 단계배우법은 중간인 일부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용역수수관계의 순서고, 그래서 정확도는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단계배우법이 중간이겠죠. 직접배우법이 제일 낮고 상호배우법이 가장 정확도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단계배우법 가지고 보면 자, 단계배우법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부 순서가. 자, 배부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를 먼저 배부할 거냐, 얘를 배부할 거냐, 그걸 결정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배부하는 걸 빼고는 전부 다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사실 많이 발생한 걸 먼저 써요. 그래서 그걸 점점 하나씩 줄여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처음 하는 한 개는 이제 용역수수 관계를 보조 부분을 고려하고, 두 번째 거는 고려 안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뭐 10개가 있다 그러면 처음엔 전부 다 10개 다 자기 거 빼고 9개 다 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많이 발생한 걸 가지고 두 번째 거에서 자기 거 빼면 8개겠죠. 그 받은 걸 포함시킨 거에다가 또 8개 배부하고, 또 그 다음 7번째 거가 자기 배부받은 거 또 더해가지고 앞에서 배부하는 거 전부 다 더해서 그걸 가지고 또 나머지한테 배부하고, 이렇게 계속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에만 직접 배부법처럼 이제 배부할 거 없잖아. 나머지 먼저 배부한 거는 빼버리고 마지막에 직접 배부법처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얘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하면, 자 우리 수선 부분을 가지고 먼저 배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20만 원인데 첫 번째는 보조 부분비를 신경 써준다는 건 3대 3대 4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6만 원, 8만 원이 되게 되겠죠. 3대 3대 4로 나누면 20만 원 가지고 나누면, 그럼 이대로 처음에는 나누는데 그 다음 부분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그럼 이제 수선 부분은 20만 원을 다 너네들이 썼어 하고 자기가 한테 발생한 금액을 다 뿌렸어요. 그러면 전력 부분은 자기한테 발생한 게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얘가 너 8만 원 썼어라고 얘한테 줬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부분은 18만 원 가지고 얘를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난 10만 원 쓴 줄 알았는데 8만 원 내가 썼대. 그래서 내가 가진 제조 간접비는 18만 원이야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18만 원 가지고 전력 부분이 나누게 되면, 그럼 18만 원을 3대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8만 원에 하면 10만 8천 원이 되고, 그러면 7만 2천 원이 된다. 이렇게 비율로
나눠주는 게 우리 단계 배분법이에요. 그럼 지금 18만 원 가지고 제가 3대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용역 수수 관계가 죄송해요. 배분 순서를 바꾸게 되면 전력비를 먼저 쓰게 되면 값이 틀려지게 돼요. 전력을 먼저 배부하면 10만 원인데 3대 2대 5니까 그럼 얘는 3만 원, 얘는 2만 원, 얘는 5만 원을 썼다고 되게 돼요. 그럼 수선 부분은 5만 원 자기가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25만 원이 돼요. 그럼 수선 부분은 25만 원인데 자기가 마지막이니까 자기한테 뿌린 거에는 다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둘만 해서 똑같이 썼죠. 그러면 12만 5천 원씩 이렇게 뿌리게 돼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전부 다 합치면 이 금액이나 이렇게 더한 금액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부전이나 배부후나 총 제조 간접비는 똑같은 건데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방금 수선 부분 먼저 할 때랑 전력 부분 먼저 할 때랑 값이 틀리게 나오죠. 수선 부분 했을 때 절단 부분에서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랑 용접부에 발생한 총 제조 간접비가 어느 걸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서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문으로 나올 때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가 중요한데 이 배부 순서를 어기면 직접 배부법보다 더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순서를 정하고 나면 그 방법대로 가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서로 주고받고 준 이 금액이 보조 부분의 금액 비중이 큰 걸 먼저 배부를 해요. 큰 걸 먼저. 지금 얘가 50%라면 일반적으로 전력 부분을 가지고 보조 부분들이 쓴 게 제조보다 훨씬 많죠. 그럼 그걸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써요. 자, 그럼 이제 상호 배부법을 볼게요. 자, 상호 배부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이죠.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자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상호 배부법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먼저 빨리 세우면 좋은데 자, 얘를 x, y라고 봤을 때 수선 부분도 x고 전력 부분이 y죠. 그러면 얘네 수선 부분은 자기한테 발생한 게 이만큼이 내한테 발생했다고 정리하면 끝나요. 나한테 20만 원 발생한 거하고 전력 부분의 50%도 내가 썼다. 지금 앞에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단계 배부법 때 한 번은 받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이걸 전부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전력 부분도 내가 쓴 게 10만 원인데 수선 부분의 40%를 내가 썼더라.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해서 쓰면은 X 수선 부분은 나한테 쓴 게 20만 원인데 내가 지금 전력 부분의 50%를 쓴 거죠. 그래서 더하기 0.5Y가 되는 거예요. Y의 50%도 내가 썼대 라고 쓰는 거예요. 또 전력 부분도 나는 지금 10만 원이 나한테 적혀 있는데 내가 수선 부분의 40%를 썼대. 그럼 0.4X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공식 구하는 건 쉽죠? 나한테 발생한 거에다가 다른 보조 부분 거에 내가 몇 퍼센트를 썼는지 그것도 내가 쓴 거야 라고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공식 가지고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 푼다 그러면 제가 숫자 아무거나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X는 20만 원 더하기 0.5 10만 원 더하기 0.4x 이렇게 될 거잖아요. y에다가 저 y 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는 20만 원 더하기 0.5니까 5만 원이고 더하기 5사 20이니까 0.2x 맞나요? 맞나? 맞죠? 0.2x. 자, 그러면 자, 얘 넘어가면 0.8x고 25만 원이 되죠. 그러면 25만 원을 0.8로 하면 x는 31만 2,500원이 되네요. 그럼 이제 x 값을 구했죠. x 값을 구했으면 이제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0.4 더하기 10만 원을 하면 y는 22만 5천 원이네요. 이렇게
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구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는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걸 빼버렸기 때문에 자, 지금 x 값이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의 30% 30%잖아. 그러면 수선 부분은 22만 5천 원에 30% 하면 6만 7,500원씩 7,500원씩 들어갔다고 계산을 할 거고, 또 우리 수선 부분 죄송해요. 전력 부분이었구나. y 값이었으니까 그럼 잘못 쓴 거죠. 자, 수선 부분은 31만 2,500원이니까 2,500원이니까 이거에 30%씩 하면 9만 3,750원. 얘가 수선 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전력 부분은 22만 5천 원에 30%는 6만 7,500원이고, 그리고 22만 5천 원에 20%는 4만 5천 원이네요. 이렇게 배분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지금 숫자가 이상해 보이죠? 이렇게 다 더한 값이나 이렇게 더한 값이나 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상호배우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계산했던 건 이 값 구해가지고 자기한테 들어간 퍼센테이지를 곱해주는 걸로 썼죠. 자, 지금 우리 세무1급에서 상호배우법으로 저 계산하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나머지 대책이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구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저와 같이 본 거예요. 자, 그럼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 문제 있는 것들 몇 개만 봅시다. 자, 611페이지는 글로만 있는 거니까. 자, 먼저 611페이지. 자, 9번. 이런 문제는 우리 맞춰줘야 돼요. 자, 다음 중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얘는 상호배분법이 완벽하게 고려하는 방법이죠. 지금 얘 둘이 같이 계산한 게 완벽하게 고려하는 거. 그래서 얘 1번은 틀렸고, 2번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의 장점은 각 제조부문의 특성에 따라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다. 자, 얘 배분하는 이유가 우리 각각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사용 금액만큼 배분시켜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이거 했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할 필요 없죠. 자, 다음 세 번째, 부분별 원가 계산은 부분별 원가 요소를 집계한 후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제조부문비를 제품에 배분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조부문을 제조부문에 넣고 이 제조간접비들을 가지고 개별원가 계산이나 종합원가 계산에 집어넣는 데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재고가 존재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더라도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재고가 존재 안 하면 당연한 거지. 자, 다음 624페이지로 갈게요. 자, 아래 8번 문제 있죠. 자, 주식회사 관세에는 보조부문 XY와 제조부문 AB가 있다.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계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제조부문 A에 배분된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지금
보조 부분 XY를 제조 부분 AB에 배분할 건데 단계 배분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괄호에 배분 순서는 X에서 Y로 X를 먼저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 X의 금액이 얼마죠? 5만 원이죠. 가로로 보면 적혀 있잖아. X 5만 원이죠. 5만 원인데 얘가 지금 1200, 600, 600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전체 그 비율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X, Y, A, B가 있는데 5만 원 가지고 먼저 나눠주면 5만 원의 절반인 Y는 2만 5천 원이고 얘는 12,500원, 12,500원 이렇게 비율로 나눠지게 되겠죠. 숫자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나요? 그죠? 1200대 600대 600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이라서 5만 원 나눈 거예요. 그럼 Y가 2만 5천 원을 배부받았는데 Y한테 발생한 게 3만 5천 원이니까 3만 5천 원에 2만 5천 원을 더하면 얘는 6만 원이죠. 그러면 6만 원 가지고 이제 얘 둘의 비율대로 나눌 건데 만 똑같네요. 그러면 얘는 3만 원, 3만 원이죠. 그죠? 어떻게 이 금액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A에 배분된 금액. A에 배분된 금액은 얘죠. 그래서 42,500원이겠네요. 그죠? 오케이. 됐죠? 자, 다음 670페이지로 가서 자, 10번 주식회사 산성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 각 부분에 이 있다. 각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와 제조 간접비가 아래와 같을 때 단계 배분법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 후 얼음 패드에 짓게 되는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보조 부분에 전력부 급수부가 있는데 우린 단계 배분법이라서 전력 부분부터 배부를 하겠대요. 그럼 전력 부분이 지금 20만 원 발생을 했죠. 그럼 지금 보조 부분을 앞쪽에 쓰는데 전력, 급수, 얼음 둘 다 어린이네. 얼음폰, 얼음 패드. 자, 그러면 전력부 20만 원을 2대 5대 3으로 했네요. 그러면 전력부에서 발생한 20만 원을 20%면 4만 원이고 50%면 10만 원이고 얘는 6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급수부 거를 할 건데 급수부는 얼마 가지고 해야 되죠?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14만 원 가지고 해야 되죠. 10만 원 자기 거에 지금 4만 원 받은 것까지.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얘 1대 4네요. 그러면 20%, 80%. 20%면 2만 8천 원. 그럼 나머지 11만 2천 원.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얼음 패드에 짓게 되는 거. 지금 얘네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얼음 패드 지금 물어본 거는 얼음 패드 짓게 되는 배부 받은 게 아니라 전체니까 자기 거 40만 원까지 더해서 그러면 57만 2천 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죠. 그죠? 다음 695페이지로 가서
10번. 주식회사 세무는 두 개의 서비스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695페이지 10번 문제. 자, 주식회사 세무는 서비스 부분의 일반 관리 부분 원가를 종업원 수로 먼저 배부하고 배송 부분 원가를 점유 면적으로 배부하는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서비스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 후 절삭 부문의 총 간접 원가를 구하시오. 자, 자가 소비 용역은 무시한다. 이런 말 없어도 제가 자기한테 발생한 부분은 지워버리라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서비스 부분은 종업원 수로 배부를 하죠. 그러면 서비스 부분의 라인에 종업원 수 10명 적혀 있는 건 지워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디 이야기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배송 부분은 점유 면적 서로 만나는 50평 적혀 있는 곳 있죠. 얘도 우리는 제외하고, 자, 그럼 이제 할 건데, 먼저 서비스 부분의 일반 관리 부분을 원가를 종업원 수로 먼저 배부한대요. 그러면 일반 관리 부분이 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6만 원을 우리 종업원 수 가로로 2대 3대 5로 나눠줘야 되겠죠. 2대 3대 5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명, 30명, 50명.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지금 6만 원이니까 20명은 12,000원일 거고 30명은 18,000원일 거고 50명은 절반인 3만 원이겠지. 이해가셨나요? 3만 원. 자, 그럼 우리 이제 배송 부분에서 발생한 전유 금액은 8만 원에다가 12,000원 방금 받은 거 하면 92,000원이죠. 그죠? 그럼 92,000원을 제조 부문의 2대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절삭 부분은 36,800원. 그럼 연마 부분은 55,200원. 됐나요? 방금 92,000원을 2대 3으로 나눈 거예요. 200평, 300평을. 그럼 질문한 거는 절삭 부분가 말했으니까 7만 원, 그리고 18,000원, 그리고 36,800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2만 4,800원이 나오네요. 자, 다음 731페이지 이것만 하고 쉽시다. (8번) 731페이지. 주식회사 스피드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이 있다. 상호배분법에 의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부할 경우 절단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에 상호배분법이죠. 그러면 상호배분법을 공식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저는 식당 부분을 X로 잡고 전력 부분을 Y로 잡을게요. 식당을 X, 전력 부분을 Y. 그러면 식당 부분이 X는 자기한테 발생한 게 4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전력 부분 Y가 발생한 거에 10%를 썼죠. 0.1 Y가 될 거고, 다음 전력 부분은 Y라고 잡았는데 자기한테 발생한 거는 90만 원이고, 이 90만 원에 우리는 식당 부분에 20%를 썼으니까 0.2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풀어보면, 자, 식당 부분 거 X를 먼저 산출하면 40만 원 더하기 0.1, 90만 원 더하기 0.2X가 될 거고, 자, X는 49만 원 더하기 0.02X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는 0.98X는 49만 원이 되게 되죠. 얘 구자예요. 그죠? 그러면
49만 원을 0.98로 나누면 얘는 딱 50만 원 나오네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천재죠. 딱 이렇게 썼는데 값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그럼 y는 여기에 하면 0.2니까 10만 원이고, 그러면 y는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여기 50만 원 넣으면 0.2니까 10만 원이니까 y는 100만 원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있네. 자, 절단 부분은 x 30%죠. 30%. 그러면 50만 원에 30%면 15만 원. 그리고 우리 아래 전력 부분은 60% 썼네요. 100만 원 60%니까 60만 원. 그러면 합은 75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답인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니까 얘가 더 편하죠. 구하는 게. 이 금액의 몇 %다라고 잡아버리면 되니까. 자, 이게 우리 상호배우법 한 거예요. 사실 저도 수업할 때 세무 2급 때 상호배우법 어렵다고 거짓말 하는데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오히려 방법만 알면 상호배우법이 더 쉽고 실수를 단계배우법에서 실수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적어놔야 되는데 얘는 잘 적어놓을 게 없잖아. 계산만 하고 자기 거에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되니까 얘가 실수는 더 작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이제 다음 거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